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이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게 집안 단속을 잘못한 겁니까?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이게 원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두 개가 다 겹친 겁니까? 집안 단속을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기에 대해 뭔 의혹을 제기하고 뭐 스캔들이 생길 때마다 법적 조치를 뭐 강력하게 강구하겠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언론들이 그동안에 위축이 좀 됐었는데 아마 한겨레 신문한테도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한겨레가 진보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글쎄 그 제가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페이스북 네. 있죠. 네. 거기는 국회 보좌진들이 실명 실명 인증하고 인정하고 들어간 들어가는, 곳인데 의외로 그 사모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왜 보좌진 면접을 사모가 하냐. 그런 의원들 많았어요 옛날에. 뭐 자기가 쓸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사모에 대한 얘기도 뭐 같은 비율로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8년 넘어 이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뭐 아마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산호로 취급한 게 아닌가. 백원업이죠 뭐. 예.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 6명인가가 동시에 날아갔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뉴스타파인가 어디 기사에 나온 게 있어요. 주간경향인가? 뉴스타파. 주간경향일 거야. 뭐냐면 텔레그램 방에 6명의 보좌진들이 갑질 당한 거, 뭐 서운한 거, 뭐 이건 너무 심하지 않니? 거기가 이제 일종의 대나무 숲이었는데 그걸 누가 쫄아들고 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야. 원내대표한테, 김병기한테. 보고는 어이씨 뭐 나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쿠팡에 갔잖아요. 이사로 들어간 그렇죠.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텔레그램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인데 그냥 데리고 있을 거냐 해서 상해 가라. 나 중국말도 못하는데 그만뒀고 한 명이 더 있대요. 쿠팡에. 그 사람도 그날 이후로 일을 아무것도 안 주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그 대관 이사로 있었던 그 보좌진 그분이 장문에 또 뭐 편지를 썼나 봐. 내용 증명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저 아들 그 취업 같은 거 뭐 이런 건 발설하지 마라. 말 꺼내면 이건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이름을 꺼내냐. 제발 나 좀 내비둬라. 라고 했는데 쿠팡에 얘기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게 되니까는 이제 아마 열린 것 같아요. 그게 뚜껑이. 이제 보도 내용이잖아요. 예. 그게 보도 내용. 보도 내용이에요. 네, 보도 내용. 뚜껑이 열리고 지금 형태를 보면 카톡 그 캡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캡처 내용은 이거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화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면 뭐 알 수가 없는. 한겨레에다 계속 주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럼 이것만 있겠냐. 더 있죠. 생활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예 그 보좌진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그랬다면은 이건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근데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이런 사안이 터지잖아요, 의원님. 터지면 좀 그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보통 터지면 이렇게 명백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과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처하는 방식이 저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좀 너무 좀 당황스럽고 아쉽습니다. 그 죄송하다. 이 부분에 제가 불찰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부덕의 소치다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부덕의 소치다는 뭐 왕이 보통 예전에 하는 말이잖아요. 짐이 부덕해요. 예, 이게 보통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랫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덕의 소치라는 거는. 근데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데 뭐 그렇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 첫 반응은 뭐 보면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그걸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의 맨 처음에 반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한 2, 3일 있다가 뭐 돈은 돌려줬다. 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제서야
의원들이 같이 있는 뭐 텔레방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얼마를 돌려줬을까? 34만 원이라며. 그거 곱하기 2 해가지고 줬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소상하게 좀 밝히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득한 사람이 그렇게 배로 줬겠어요? 아니 반띵하자 그랬겠지. 72만 5천 원으로 지금 계좌가 돼 있는데 네. 그거 곱하기 2에다가 뭐 침대 뭐 해가지고 준 게 아니고 34만 원 곱하기 2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저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의 그 망조가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갑질에다가 과잉 의전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사실. 어느 세질에. 그다음에 지금 위법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국토위에 아니, 있었기 때문에. 거의 확정입니다. 예. 지금 이건 단순히 사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과 말고 과일 종합 세트를 갖다 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서 뭐 액수가 많겠죠. 근데 또 하나 지금 현재 가상자산법도 지금 민병대 의원이 계속 하나를 단일화하는데 자기가 또 다른 안을 들고 와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아, 그런 것도 그것 있습니까? 또한 자기 개인의 욕심이 과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나라가 꼭 디지털 자산법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 때 발의 건수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대표는. 근데 이것은 발의 건수를 더 넓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컷 해놓으면 지 이름으로 다른 안을 해서 이런 것을 보면 대표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 자리가 갖고 있는 권능을 빼먹는다고.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그것이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더 심화될 수도 있겠죠. 뭐 어디 가는데 우리 가족이 제주도 가는데 칼 호텔이 어떻더라. 혹은 뭐 일본 가는데 잘 초행길이니까 지점장 나와라 그래. 베트남 베트남 베트콩인지 베트남 이게 베트남 그 베트남 가신다는데 이번에. 예. 나는 배트맨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건 또 이런 분위기였어? 아시아나 마일리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사실은 원내 대표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아까 네. 뭐 부득의 소치라도 그래서 해줬으면 나는 그 좋겠다. 부득이 소치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한자로 쓸 줄 아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득의 소치는커녕 물귀신이잖아.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잖아. 맞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좌진이 받았다. 글쎄. 보좌진이 요청. 그다음에 그 보좌진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 참 그 전에 이거 특정위원회의 여야 의원님들처럼 다 물귀신으로 물고 들어가잖아. 근데 제가 같이 국토위 안 그 있었어요? 앞에 제가 전반기 21대 전반기 국토위 집권당 간사였습니다. 간사셨잖아요. 뭐 했어요 그동안에? 받으셨어요? 받아야 될 자리에서 못 아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한항공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묻지도 않았는데. 네. 청문회 중입니다. 네. 청문회. 아니 아니 묻지도 간사하면 않았는데. 간사스럽게 받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보좌관한테라도 물어나 보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안 받을지 된다. 받을지. 예. 라고 할까? 뭐 기회도 안 줘놓고. 어쨌든 기회도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특정위원회의 여야 의원님들처럼 그 물귀신 물고 들어가는데 이거 전수조사 해봐야 돼. 네. 거기다가 보좌진이 받아와서 난 몰랐다. 근데 이거 로열 스위트룸을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들이 엑스트라 베드가 필요하니 많이 이게 뭐지? 왜 거기서 보좌진을 물고 들어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매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답답한 게요. 또 보면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건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또 1년을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곱하기 따로따로 그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액수, 범행 액수에는 앞에 받았던 거,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받음으로써 끝나는 거니까. 근데, 나 이거 유효기간 지났어. 새 거 줘. 그러면 곱하기 2. 그렇죠. 2번 받은 거죠. 근데 이건 저, 2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청탁, 아니, 그 기소할 때는 그 곱하기 2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기수예요. 끝나요. 받았는데 유효기간 끝나도 또 받았다. 아, 그렇죠. 안 쓰더라도 받은 건 받은 거다. 그렇게 그리고 본다는 거예요. 기간이 문제고. 끝났으니 상품권 같은 거 그리고 네. 빨리 안 쓰는 거 빨리 돌려주세요. 34만 원이었더라. 그게 보니까 칼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호텔로부터 살 때는 34만 원이더라고요. 그 이제 그 같은 그룹이니까 네네. 쳐주겠지. 그래서 34만 원이다.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공무원을 골프 접대하는데 자기가 회원인 골프장으로 데리고 와서 회원가로 해줬어. 근데 법원은 그건 할인된 거는 그건 안 쳐준다. 옛날 강원랜드 건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비회원 비회원 가격으로 그 수뢰액을 쳐요. 치더라고요. 그거 안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뭐 그룹 살아 가지고 깎아준 거 안 쳐주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게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따지지 않고 대충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국토위가 망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한 상임위에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발전이에요. 예를 들면 5선을 했다. 뭐 미국 뭐 텀이 2년이라 하지만 10년 같은 상임위에 하면 관료들이 장난을 못 쳐요. 그렇죠. 과장부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위와 법사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상임위를 국토위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음에 한노위에서 국토위 가고 싶어 이런 게 되니까 돌릴 수밖에 없고 이게 정치적 힘의 약화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관료가 짜고 국회의원들은 2년씩 돌아가면서 정치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접대를 잘하는 데가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국토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많고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의원들이 외국 갈 때 업그레이드 시켜 지금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많았을 거라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국토위 의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입국장 면세점이 그동안에 못 만들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한진그룹에서 의원들 로비를 통해서 외국에 다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최근까지 막았다고요. 거의 최근 문정부에 들어서 겨우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입국장 면세점 없음으로 인해서 기내 면세점이 엄청난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 국토위를 전반적으로 싸잡아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데. 예, 전반기에 계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싸잡아. 후반기에 계셨으면 후반적으로. 그리고 저 입국장 면세점이 그게 국토위 소관이요? 그 대한항공이 하는 거잖아요. 기재위 소관 아닌가? 아닙니다. 기재위 소관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싸우지 마세요. 막 던지네.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수가 보니까, 실수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보도에 의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베트남 가는데도, 그게 이게 보니까. 최종 병기네. 예. 최종.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베트남 가는데 보니까, 하노이 출국하는데 왜 하필 보니까. 베트남이야? 의전 지점장한테 의전 서비스 이것도 다 이렇게 이거는 이거 한 번은 제대로 진짜 본인이 이거 이 정도면 보통 이 정도 사안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쭉 터지면 원내대표직을 보통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 물러나실 분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네. 몇 집은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캡처 떠가지고 계속 뭐가 나올 건데 어디까지 더 나올지 모르겠거든. 아마 맛배기로 처음에 내놓은 게 이제 이런 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좀 여러 가지 더티한 방식으로 보좌관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보좌관을 다른 회사에 파견시킨 거죠. 어찌 보면 그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쿠팡에 보냈을 때는 아니 안 보냈다니까. 갔는데 그거 알고 찾아가지고 잘랐다니까. 어쨌든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을 받았겠냐고. 예. 쿠팡에서. 못 가겠어요. 내가 가면 간 걸 자른 거는 자른 거지만 시점이 다른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